그럼 저희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 유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조성호라고 합니다. 네. 와, 기자님. 자, 오늘의 주인공은 조성호 기자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네. 전 처음에 이제 조성호 기자님 글 이 이름을 못 보고 네. 이거 너무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렸더니 기자님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쓴 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보니까 진짜 예. 기자님이 쓰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보고 너무 와 이렇게 얼마나 공을 들이고 그렇죠. 참 이건 정말 다 노가다인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기사화가 됐지만 한 번 더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감탄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하게 된 경위는 뭐 뻔합니다. 이제 언론사가 뭐 다 어느 기자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건이 이 화천대유 사건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과연 여기에 공무원들이 LH 사건 때처럼 뭔가를 알박기 비슷하게 사놨지 않았겠느냐 이 사업이 진행될 무렵에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9월 말부터 이제 이거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전수조사라는 게 정말 예. 엄청난 등기부 다 떼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엄청난 처음에 규모잖아요. 그 성남시나 네. 이런데 서울시 가면 15라는 게 있거든요. 15, 네, 네, 15.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15를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그 사업 지구가 여기인데 여기에 이만큼의 번지수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와. 그거를 엑셀로 일단 먼저 다 입력을 했죠. 엑셀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떼야 될 등기부 등본이 몇 그러니까 개였습니까? 너무 많았을 것 제가 같아요. 한 게 한 10,000장은 될 겁니다. 10,000장. 네, 저 10,000장. 최근에 1,000장 하나 포기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만 단위구나. 네, 와, 만 단위.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공무원 명단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에 이제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아시겠지만은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네. 소속하고 네. 전화번호가 뜨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그거 먼저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니 여기서 또 질문. 네. 공무원들도 머리가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안 쓰고 가족 그러니까 이름으로 차명, 할 수도 있잖아요. 가족 이런 게 너무 밝혀내기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걸리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걸 취재를 하면서 야 이게 누가 바보같이 자기 본인 이름을 하겠나. 차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이제 데스크한테 이제 보고를 했죠. 이거 하기는 한다마는 누가 이거를 자기 본인 이름으로 하겠냐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부터 빨리 해라. 이 계속만 이제 푸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가 완료가 되면은 전화 작업을 들어가자.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노가다. 네. 여기서 그것도 궁금한 했어요. 거. 예. 전화를 몇 명한테 하셨어요? 전화를 한 거는 근데 이걸 좀 추려가지고 전화는 사실 한 거는 한 300명? 그리고 또 마지막 질문. 네. 그러면 이제 동명이인인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힘든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다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또 진실만을 말하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뭐, 위증을 한다. 뭐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이상하게 돌려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센스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능력 여하에 달린 거래 가지고 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지시는 받은 대로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동명, 인명, 502명이 네. 이렇게 네. 탄생한 거군요. 네. 진짜 버라이어티한 그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겠네요. 네, 쭉 나오면은 이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이제 기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경기도청,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게 쭉 나와서 많게는 뭐 100단위, 뭐 106명, 20명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 제2의 LH의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느끼셨나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할 때 이거가 무슨 그렇게 파장이 있겠네 사실 좀 회의적이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LH 사건은 내부 고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한 안에서부터 건데, 터져 나왔으니까. 예, 네. 한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저 같은 국외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좀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에 계속 어필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는 동명이 나와도 동명이인든 간에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기사를 쓰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들었죠, 사실은. 네.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사를 찾아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찾아보실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속 그런 단체랑 어떤 토지인지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다 한눈에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놔 주셨어요. 그래서 뭐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에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19명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랬던 게 성남이 뭐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잖아요. 네. 못 넘어 산하 공기업이 이렇게 많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많고 대장동만 있는 게 아니라 위례 신도시랑 덕현 지역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말 이걸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제가 뭐 마지막에 이제 거의 끝 마무리를 지을 때쯤에 뭘 했냐면은 토지를 정리를 한 사람들 중에서 네. 상속받은 사람, 아, 이 증여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거는 빼야죠, 사실은. 그렇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나이가 심각하게 많은 사람, 예를 들면 공무원 정년 연령에 훨씬 초과하는 사람들, 뭐 1940년대생 공무원이나 직원일 가능성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신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확신범이라고 네. 되는 사람들이 이제 2014년에서 15년경에 이제 매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크겠다.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린 인원들이 그렇게 해서 성남시청 공무원 48명,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11명, 총 59명이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 인원들을 이렇게 엑기스로 뽑은 겁니다. 59명을요. 그래서 이제 59명 중에서 제가 이제 22명이 이제 확신범으로 추정이 돼서 네.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전화를 네. 걸기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모른다. 난 모른다. 제일 많은 반응이 모른다. 내가 거기 땅이 있었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 중에 지금 기사에도 썼지만 네. 이 사람이 대장동 땡땡번지에 있는 토지 밭을 한 1568제곱미터로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대장동 사업이 한창 진행 중 그 직전이죠, 거의. 그 직전에 이제 매입을 한 걸로 나오니까는 아, 직전에. 매입 네. 직전에 이거- 매입을 하고 바로 그러면 대장동 사업이 첫 삽을 그렇죠. 뜬 거네요. 오, 이런 거는- 이거는 대놓고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은 좀 확신번호 갖다 해서 이 사람한테 네. 이제 물어봤죠. 너 네. 당신이 이런 토지를 갖고 있고 생년월일을 이제 중요하게 하시고요. 네. 1900 몇 년생 맞느냐 이걸 맞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네. 이쪽에 이런 밭을 갖고 있는 게 맞냐, 1568제곱미터를. 그랬더니 내가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이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한 건 아니지만. 그쵸. 네. 그리고 성남시청에 근무하는 또 B 씨라는 네. 사람, 이 사람도 대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토지 보유 여부를 물어봤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장동 사업이 할 시기에 다른 부서에 있었다. 성남시청에 있는. 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직책을 부정하는구나. 네. 이건 일단 땅은 인정이네.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건 또 뭐지? 또 색다른 양상이네. 그런 사람에서 재차 이제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네. 어이구야.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다른 부서에 있었으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C씨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물었습니다. 뭐 몇 년생인지. 이 사람은 C라는 사람은 난 대장동에는 땅이 없을 텐데 라면서 그냥 말끝을 흘린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D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메모를 남겨놨어요. 네. 회신을 달라고 해서 전화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감이 이제 임박하니까 뭔가 기사는 써야 되고 또 전화를 걸었더니만 이 사람은 뭐 전화 잘못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얼버무리는 네,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이 기사가 나가는 다음에 뭐 어디서 강제 조사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반응이 있나요? 지금 뭐 저도 이거 취재를 하면서 봤는데 그 정부에서 국무총리 주관으로 이 전수조사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네. 뭐 대장동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근데 그건 이제 LH 사건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것만 조사를 한 거지. 그쪽만 여기를 지금 조사한 연구를 거예요? 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기사에 반응한 부분, 아니,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그건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이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약간 기대감 아닌 기대감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성남시 자체 내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성남시 의회에서도 감사의 할 움직임이 수 이미 있죠. 네.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와도 어떤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그게 포인트인 거죠. 한 패거리다라는 강렬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시민 여러분, 여론의 압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정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를 해서 기사화가 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조차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 경기도 그리고 국가, 뭐 국가에서도 뭐 청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청와대 민정실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국무총리실이 국무총리실이 될 수도 있고, 네. 감사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경찰이 될 수도 있고, 검찰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거에 대한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정말 많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대장동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언론이 나오면은 그 조사팀에서 이거를 받아서 더 들여다본다던가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식하다가 코로나가 걸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공무상 비밀을 취득을 해서 네. 그걸로 자기 엿을 바꿔먹은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평택 현덕지구랑 위례신도시 범위 이제 확대해서 들여다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판박이로 네. 불린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판박이라는 건 사실 제 표현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 이미 좀 네. 몇 차례가 보도가 됐어요. 네. 현덕지구 같은 경우도 민관 합동 개발 방식 형식으로 했고 그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취임한 직후에 이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대장동 사업 방식으로 민관 합동을 했다. 특히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경기도 산하의 그 경기주택도시공사 여기에 그 사장이 아마 두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이현욱 변호사가 네. 사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주택도시공사조차도 이 사업 방식이 좀 사업성이 낮다라고 이제 해갖고선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사업이 현덕지구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나중에 이 사업을 이제 제2의 대장동 될까 굉장히 치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그쵸. 이거 공공의 이익이 환수가 된다라고 해서 자기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 나와 있죠. 네, 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야당 그때 김은혜 의원인가 이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었어요. 네. 의혹이 있다 이거 현덕지구도.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도 이제 들여다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 대장동이랑. 네. 이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하고 네. 성남시, 그다음에 하남시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이 2010년도에 이제 출마를 처음 할 때 이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을 성남시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막 난항도 겪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관철이 돼가지고 이제 위례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기 제가 옛날에 기사를 찾아봤다 보니까 정진상 씨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중앙일보 2010년 네. 7월 기사에 이제 위례신도시 관련해가지고 네. 정진상 성남시 네. 정책비서는 하면서 쿼트가 돼 있네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위례신도시가 그 성남시 입장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는 행정협조 거부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가 이런 해설을 달았어요. 이 시장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낸 이유는 선거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에 뭐 이제 목을 맨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그가 내건 사업은 뭐 시립병원 건설, 성남제일공단 공원화 이게 성남제일공단 공원화가 지금 그 대장동 사업의 한 네. 부분이죠 한 축이죠. 네. 분당수소 지하화 등 도로 지하화 등인데 문제는 이게 1조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진상 성남시 그 당시 정책비서가 공약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개발 주권도 지방자치권의 일종이라는 점이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했네. 11년 전에. 자, 그럼 공약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은 공약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다. 그럼 공공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쵸. 자신의 공약을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과연 공공의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용이 시립병원 건설, 네. 제일공단 뭐 공원화, 뭐 이런 지화 이건 일단 공익이긴 공익이죠. 그렇죠. 표면상으로. 표면상으로는 공익이긴 공익인데 야, 이 시립병원에 거기 임명된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 그러니까는 뭘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운영진에 사람이 딱 돼 있으면 그러면 오래도록
개가 알을 낳습니다. 그 사이가 그 이제 위로 신도시도 이렇게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해갖고서는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가 존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증권사가 여기 또 개발에 참여하고, 이 대장동 사업이랑 아주 흡사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결론은 결국에는 우리 월간조선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수사기관이 하지 않고서는 이거의 진실을 밝혀내기는 사실 힘들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거를.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시우 대변인 1억 가지고 100억 빌릴 수 있어요? 못 빌리죠. 못 빌리죠. 못 빌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투자금이 요만큼이지만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고 하는데, 금융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자본금을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와 기타 등등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이 특혜성 사업이고 이거 망할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을 대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몇십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10만 배치기를 하는 이 사업 구조를 만들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투자한 돈은 여차하면 다 날릴 수 있었던 돈이다. 이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가 있었다면 이런 짓 하다가 감옥 갈 수 있었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근데 전 지금도 제일 불안한 건 그거예요. 걸렸잖아요. 걸렸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그만큼의 죄값을 받을까? 훗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려고 하는 건 하이 리스크구나 라는 본보기가 이번 사건이 될까요?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서 국민의힘도 솔직히 발생할 게 있어요. 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의회에 그리고 뭐 지자체장에 국민의힘을 많이 뽑아주면 시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빵빵빵빵, 기자님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시의원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기자 내보내주세요 정도 되는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거 취재하면서 같이 이제 기사화한 게 이제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같이 나왔거든요. 네. 기사랑.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면서 이제 그 아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말씀을 여쭤봤어요. 아니, 의회 의석이 이렇게 적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2의 광우병 사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수의 의사를 갖고도 광우병 사태를 만나가지고 휘청거렸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대놓고 물어본 감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되게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워낙 법치에 대한 그게 신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저게 그 본인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의지만으로, 법치의 의지만으로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걸까? 그건 사실 기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양태잖아요. 그거 약간 조금 너무 이거를 그런 광우병 사태나 일련의 어떤 그 우리가 봐왔던 그런 소요 사태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조금 순진하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탄핵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뭐 정권 교체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는 압도적 정권 교체만이 지금 의회 권력이 어찌됐건 180석이 뭐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그 민주당 의원들의 눈치를,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승을 거둬야 한다, 이번 대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권 교체를 넘어서 뭐 정치 교체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후보의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꼼꼼히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방송이 어떤 각성과 그런 거에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네. 너무 기사도 잘 받고 이렇게 기자님 직접 모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제 이 취재의 뒷얘기도 듣고 하니까 더 얘기가 풍성해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나오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